자, 두 번째 단원으로서 게임 과몰입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과몰입과 발생 원인이라고 하는 단원인데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PC 앞에서 우유, 컵라면, 뭐 김밥, 기타 등등 놓고 24시간 화장실도 안 가고 이렇게 붙어 앉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또 뭐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주 보았을 텐데 우리가 이런 게 왜 발생하게 되느냐, 그 해결 방안은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차례에 보면 게임 과몰입의 의미와 발생 원인, 게임 과몰입의 해결 방안, 게임 과몰입의 사례 탐구 활동인데 오늘 이 단어는 게임 과몰입의 의미와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하기. 의미와 발생 원인에 보면 과몰입의 의미의 증상, 과몰입의 현황, 발생 원인인데 여기 보시면 사진에 보다시피 게임에 지나치게 과몰입해가 눈이 잠을 못 자고 PC 앞에서, 사실 이 컴퓨터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눈이 피곤한 게 느껴집니다. 그럼 잠시 눈을 붙여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눈에 안구에 질병이 생기는데 좀 황반 변색이라든가 뭐 백내장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러면 게임 과몰입의 의미와 증상에 보면 중독이라는 게 뭐냐? 중독. 너무 지나치면 뭐 독이 되는 것이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자신도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조절이 없는 거예요. 심리적인 조절을 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 과몰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파괴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고 해로운지도 모르고 계속 한 군데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리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게임 과몰입은 게임 중독, 게임 과의존, 게임 이용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게임에 강박한 집착을 보인다든가, 그러니까 내성과 금단 현상, 막 떨린다든가, 생활을 할 수 없다든가, 그다음에 또 이런 과몰입의 학생들은 성적들이 부진한다든가, 친밀한 대인관계가 없다든가, 또 네 번째로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이버상에서의 게임 속에서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을 구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게임이 육체적인 게임보다는 요즘 디지털 게임이 정신적인 게임이다 보니까 뇌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뇌 구조를 보면 생물 시간에도 많이 배웠겠지만 앞에 보면 앞부분을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하고 뒷부분을 후두엽이라고 하고 측정 옆에 있는 부분을 측두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대뇌 피질이 있고 중뇌가 있고 연수가 있고 간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척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눈을 통해서 화면을 보고 있으면 뇌의 어느 부분이 움직이느냐 하면 뒷부분이 움직입니다. 후두엽 부분이. 또 소리를 통해서 들으면 어느 부분이 움직이느냐 하면 바로 측두엽 부분이, 베로니카 영역이라는 측두엽 부분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뇌는 뭐냐? 이걸 전체 통제하는 겁니다. 종합적인 사고라고 판단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안구 운동, 식욕, 체욕, 뭐 심장 박동, 간내, 뭐 소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뇌 부분입니다. 뇌 부분. 그런데 여기에서 안과 전두 피질 활동 비교를 보면, 즉 코카인이 중독된 마약이 일종의 마약이 아니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를 촬영한 것과 인터넷 게임을 과다 사용한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더니 두 사람 다 공이 동등한 자리에서의 뇌 활동이 딱 정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바로 중추신경, 전두엽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델이에요. 필로폰, 환각제를 투약하면 전두엽, 즉
인간이 사고하고 생각하는데 뭐야? 딱 멈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배, 술 이런 거 많이 먹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게임 중독 이런 것도 그런 도파민 형성에 의해서 환각 상태, 전전두엽이 딱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집착, 자폐증, 이상행동, 현실감 상실, 판단력 상실, 기억 상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척도 그래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체크해 봐서 최고 40점에서 최하 23점까지 있는데 자기가 몇 점이 되는지 보고 나는 스마트폰이라든가 게임에 중독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과몰입 현상인데 이 게임에 과몰입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에 구분하지 못하고 애들을 세탁기 통에 넣고 돌리고 골프채로 애를 때려가 갈비뼈로 부러뜨리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주로 30대, 20대 주부들, 아빠들 짜증난다고 애를 그렇게 막 패고 하는 현상들,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게임이 과몰입하면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좀비족 마냥 즐기기만 하고 게임에 몰입되어 있고 일도 안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습도, 이 사진의 모습도 여러분들 PC방에 가보면 주로 많이 볼 겁니다. 일어나요. 하루 종일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바깥에 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많이 나타나는 코로나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게임 유형에 보면 물론 2018년 자료지만 자, 일반 사용자군이 57.4%고 과몰입 위험군, 게임 선형, 비사용군 근데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게임 선형군이라든가 과몰입 위험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은 우리가 염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선형군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이 군들은 어떻게 돼요? 과몰입군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도 생각할 때 0.3%, 1.5%, 17.7%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체 인구 대비로 볼 때는 엄청난 거죠. 우리 인구가 6천만이라고 할 때 1%는 600만인데 그렇죠? 10%가 600만이죠. 1% 60만인데 거의 0.1%라 그러면 6만이면 0.3, 18만 정도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7.7%면 거의 한 500만 정도가 게임 선형군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 스마트폰 보면 뭐 하나 이렇게 보면 게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 보려면 유아동, 성인 60대 이렇게 나눠서 유아동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러니까 중독층들이 연령대가 낮다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 과의존율이 29.3%라는 것들.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부모가 스마트폰 중독일 시 아동은 23.8%, 성인은 34.7%가 스마트폰 중독에 돼 있다. 스마트폰 이용은 주로 컨텐츠 사용을 많이 하는데 94.2%가 컨텐츠 사용을 많이 하는데 주로 첫 번째가 뉴스, 두 번째가 영화, 동영상, TV, 그 다음에 교통 및 위치 정보.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부모님하고 어디 여행 갈 때 길 몰라도 카카오 랩이라든가 티맵 같은 거 쳐가지고 길 찾아가는 것들. 이런 스마트폰 잘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걸 그 부작용으로 36.4%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놓고 볼 때 우리는 스마트폰이文明의 이기인지 흉기인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지만 잘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부모 의존도가 높으면 자녀들도 스마트폰 의존도가 상승을 하더라 이거예요. 부모 의존도를 부모가 좀 덜 사용해야지 자녀들도 덜 사용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세상과 단절한다고 TV도 없애고 라디오도 없애고 이런 것보다는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공의 적, 스몬비어가 있죠. 스마트폰 좀비죠. 길 가다 보면 스마트폰 하면서 이어폰 끼고 막 걸어가고 뒤에 버스가 와도 모르고 근처 차량이 와서 빵빵거리고 모르고 그러다 보면 약 70%가 사고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보행시 사용 실태 30m 보행할 때 우리가 이걸 끼웠을 때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속도 엄연히 차이가 있죠. 초당 1.38m에서 1.31m 걸리는 시간도 2.18초에서 2.65초 그러니까 좌로 볼 때 잘 보지만 이쪽으로 볼 때 잘 못 본다는 얘기죠. 좌우 시선이 떨어지고 있다. 왜? 어디에 집중하니까 한 군데 뭐 듣는 데 집중하게 되고 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두뇌 활동이라는 게 멀티가 아니란 얘기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없다 이거죠. 한 군데 집중을 하게 된다. 자, 게임 과몰입 발생 원인은 뭐냐? 사회 변화예요. 즉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림에다 보다시피 초고속 정보사회에 등장하고 스마트폰, 인터넷 등이 발달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 산업이 발달해요. 게임 산업. 꿀뚝 산업이 아니고 뭐 공장 환경 파괴를 안 시키는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계기로 새로운 먹거리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게임 산업의 발달에 따르는 청소년들이나 게임의 과몰입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 게임은 뭐예요?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이란 말이에요. 온라인 안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남이 하는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선생님들도 가끔 하는데 온라인 바둑, 온라인 장기 이런 것들. 온라인 플레잉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환경적 요인이에요. 가정에서 고립되고 또 너무 지나치게 과잉 단속하니까 눈피해서 자꾸 하게 되고 또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이에요. 입시만 주로 좋다는 교육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대학 가라. 교육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거기에 오는 학업 스트레스. 그 다음에 각자 산업사회, 정보사회가 되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대화 단절. 그 다음에 학생, 교사 간의 인간관계 단절.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개인적인 문제인데 게임 사용자의 정신적, 성격적 특징이에요. 이 게임 많이 과다 사용자들은 뭐야? 우울증, 불안증, ADHD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노출을 꺼리고 내성적이고 낮은 자아 존중감에 고개 숙이고 밤에만 활동을 해야 돼. 집중력 부재. 그러니까 보상결핍 이론이라 그러는데 내가 현실 세계에서는 찔찔이방구인데 이 사이버상에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황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따라서 뭐야 내가 보상을 받으니까 거기에 지나치게 어떻게 돼요? 집중을 하게 된다 이거. 그래서 게임 과몰입이 발생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재밌는 게 프로게이머와 게임 과몰입자의 차이인데 그림 보세요. 한 군데 찌그리고 앉아서 계속 그냥 게임하고 그냥 사이버 가지고 놀고 있죠. 근데 이 그림 잘 보시면 한쪽은 밝은 빛인데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중대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팀이 프로게이머와 인터넷 게임 중독자 뇌를 촬영했더니 분명히 프로게이머나 뇌 중독자,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자도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대상 피질, 뇌의 대상 피질에서 차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즉 프로게이머는 행동 전략을 짜고 통제력을 갖고 조절하는 반면에 중독자들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피질이 어떻게 작아지더라는 얘기. 앞에서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밑줄에 쳐놨는데 프로게이머는 뭐야? 내 직업으로서 내가 이거를 열심히 만들고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창조보다는 뭐야? 나의 즐거움이고 쾌락이 아니라 뭐로 간다는 거예요. 오락과 쾌락이 지나서 뭐야? 타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우리가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선 절제와 고달픔이 있듯이 수반되듯이 우리가 이것도 게임도 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너무 한 곳에 즐기는 쾌락적인 측면 너무 강조하다 보면 무엇으로 간다? 타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다시피 게임도 공부처럼 통제력 갖고 훈련의 대상 삼아야지 어떤 중독자가 돼가지고 맹목적인 쾌락에만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읽기 자료 중에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보면 가족 간의 단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고레다 히로이치라는 일본 감독이 만들어 놓은 영화인데 이 영화를 내용을 보면 뭐 간단한 얘기인데 거기 나와 있다시피 만약 6년간 함께 지낸 아들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 문제도 있지만 정이라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족이라는 문제도 있고 육체적 우리가 혈연은 피를 나는 가족도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군가 실수로 뒤바뀐 아이 때문에 그동안 길러온 내 정이라는 게 떨어진다는 모습 속에 인간이라는 게 뭐야? 서로 이타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서로를 향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고. 그래서 그격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족 간의 즐거움,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이 필요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라는 건 즐거움을 찾게 되는데 앞에서도 얘기한 유희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즐거움 속에서 뭐가 있다는 거야. 창조가 있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줄 수 있고 활력소를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오면 너무 기계론적으로 가다 보면 사람이 너무 정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동안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또 하겠습니다. 즉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여도 좀 열심히 빼먹지 말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